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진행되었고요. 계속해서 증시 전체가 조금은 조정을 깊게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부터 본다면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61선 근처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이전에 한번 찍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점점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 지수의 하향 추세가 어느덧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제 반등을 끝내고 본격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적당히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진행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았을 때는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가 돌았기 때문에 이 21선, 61선, 121선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하락으로 떨어지던 그런 추세가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위한 그런 수렴 구간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런 수렴 구간 이후에 추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솔직히 이제 산타 랠리를 좀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12월 들어서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약세를 띠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 거기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그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좀 이 심리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당장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제 추세 돌림 이 횡보 구간에서 이 횡보 흐름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명분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좀 그런 이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휴전이라든지 종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해결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상황도 조금은 무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내년 초에 있을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구간을 계속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V자로 올려서 진행을 할 것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이제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금 바닥 라인 열심히 이제 형성을 해두었던 그런 바닥 라인이 지금 이탈이 되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도 지금 700선, 700선까지 지금 밀렸고요.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내리면 이제 700선 아래, 600선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하는데 분명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필요할 뿐이고요.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자체는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288원으로 환율이 점점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원 하락했고요. 환율이 이제 바닥 라인을 계속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오늘은 증시도 하락을 하고 환율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 것은 당연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던 그 구간이 이제 이탈되어서
환율이 본격적으로 급상승하던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4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구간은 이런 안정화되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환율이 진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죠. 지수 선물은 이제 미국 증시 오늘 뭐 부합 진행 중이고요. 큰 변화 없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 뭐 크게 하락하는 증시는 없는 것 같고요. 부합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이제 니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뭐 이런 쪽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연말이 지금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좀 그동안 반등했던 그런 상승 랠리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올해 뭐 증시 이 오픈 날짜가 뭐 크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급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하락을 마무리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그 시점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황 자체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에는 뭐 힘이 없고 뭐 그렇게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이어진 그런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누가 봐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그런 이 경기 침체의 어려운 상황에서의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혹은 인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는 오히려 내년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금리는 3.6%, 3.65%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 급락을 했고 이 국채금리는 또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5,5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2%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량은 여전히 크게 없습니다. 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최근에는 이 시간의 거래가 크게 의미 없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약세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추세가 지금 반등에서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증시에 대한 흐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진행 중인데 사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고요. 거래량이 250만 주고요. 그리고 어제도 319만 주, 거의 뭐 500만 주가 지금 채 넘지 않는 거래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봤자 요 이틀 정도인데요. 그만큼 지금 거래도 많이 주고 있고 크게 지금 증시에 대한 흐름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하락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추세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저점, 고점을 이어보고 그리고 고점,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61선을 지금 계속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따라 좀 반등을 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 양봉으로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1선 추세가 서서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61선은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이 수량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상승분이 나와주는지 혹은 하락분이 반대로 나와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두산 엘빌리티만의 그런 요 강점이 있었죠.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 수주권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무덤덤한 것 같고, 지금은 지루한 이 횡보 구간에서 주주분들이 많이 지쳐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종목 하나가 아니고 코스피 전체 시장을 좀 보았을 때는 코스피 전체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12월 달, 11월 말부터 상당히 좀 좋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반등한 거에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도 딱 절반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조정세가 이 증시가 끝나고 조정세가 끝나고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한다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 이 의문구름을 이제 나갔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문구름을 돌파할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지만 그만큼 네, 크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는 더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는 거래량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 거래량 상승이 나오는지는 보겠습니다. 월봉도 지금 뭐, 네,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60월봉 한번, 이 60월봉선 한번 찍고 지금 반등을 한 상황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봉만 본다면 크게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을 했으면 했지만 증시에 대한 하락과 그다음에 블록딜에 대한 소식으로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증시가 개선이 되고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도 많이 소화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이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24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24일까지가 아마 그 배당 종목으로 좀 많이 쏠릴 것 같고요. 27일이 네, 그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27일에는 배당 이 기준 종목에서 다른 타 종목으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12월 29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거래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목요일로 마지막으로 하고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아직 네, 일주일하고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 19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2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 어제와는 또 다른, 네, 최근 이틀과는 좀 다른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자체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추후의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하게도 금융투자는 조금 뭐 3일 매도한 거에 대비해서 크게 매수하지 않았지만 이 연기금 투자자가 23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연기금 투자자의 그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매수로 지금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매수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투신, 은행, 뭐 보험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3일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JP 모간 위주로 최근에 매수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JP 모간이 20만 주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거래량 없는 횡보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은 이제 눈살찌 풀어지는 거래 패턴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지금은 주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주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증시 따라서 전체적인 이런 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례로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차트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그 하락에 대해서 종목 탓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12월 16일자로 1476만 주, 그래서 잔고는 2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25만 주 정도. 그래서 잔고 자체는 뭐 1400 후반대 정도, 중반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400만 주대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19일, 20일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공매도 거래량은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의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매도 잔고도 그 상환 그다음에 늘어나는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에 대한 상승이 있다면 네,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체결 18만 주 정도, 상환은 39만 주 정도로 네, 상환이 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이제 2,937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상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대차 잔고가 꾸준히 지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물량은 뭐 추정 대비 뭐 당일 물량 거의 유사했고요. 32만 주. 그래서 어제 매도한 것보다는 좀 덜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11.44%로 네, 11%대 중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 뭐 크게 지금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보유 물량도 뭐 큰 변화가 없고 주가도 큰 변화가 없고 거래량도 큰 변화가 없으면서 그냥 증시에 대한 하락이 지금 주가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개선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큰 소식은 없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SMR에 대한 투자를 계속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SMR에 대해서 지금 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예산 삭감을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오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SMR에 대해서 다시 4천억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은 뭐 2035년까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커질 전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금액적으로만 60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두산을 비롯해서 뭐 GS, 현대건설 뭐 아니면은 그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이 SMR의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건 이제 미국의 그런 SMR 선두주자들과 좀 협력해서 진행 중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ISMR이죠.
네, 스마트형 SMR을 직접 개발해서 네,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 국제적인 또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MR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더 전해드리기보다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방문한 이제 가나 얘기고요. 2030년에 원전 도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 중에 이제 가나도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원전 도입을 추진한다. 2030년을 30 상업운전 목표로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네, 기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 상업운전 목표면 적어도 이제 2024년 정도에는 2024년, 2025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지 네, 저렇게 저 목표로 상업 운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빨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가나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에 이어서 또 다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입찰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 중이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이런 가나가 또 검토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깊어졌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는 5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업만이 앞으로의 그런 시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뭐 올 초부터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개월 이상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유동성 자금이 빠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또 우려가 되고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증시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저번에 몇 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기회를 기다리면서 네, 단가를 맞춰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장이 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림수 있는 투자가 분명히 이제 먹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 접근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히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구체화가 되었고 목표가가 지금 2만 원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